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EV9이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전기차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북미 올해의 차, 영국 올해의 차, 총 19개 부분을 석권했네요. 이 GMP 가운데서 단연 최고입니다. 지금 이 GMP 전기차가 3년 연속 세계 올해의 차를 휩쓸고 있습니다. 2022년 아이오닉 5, 2023년 아이오닉 6, 2024년 EV9입니다. 가장 완성도가 높은 차로 EV9을 전 세계에서 너나 없이 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창문 떨림, 동력 상실이야 문제를 삼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승차감 논란, 그리고 또 가격 논란.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전 세계가 다 훌륭한 차다, 대단한 차다, 이견이 없다, 최고의 공간감을 갖추고 있고 뛰어난 상품성과 부드러운 승차감, 놀라운 성능, 그리고 미래 전기차로서의 가치, 이건 이견이 없이 최고의 SUV다,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결함차다, 실패작이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IT 관련된 수준, 그리고 완성차 업계 현대기아를 비롯한 자동차,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전기전자 관련해서 삼성, LG, 앞으로 전장, K배터리, 전 산업군에 있어서 정말 전 세계를 패스트 무버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 산업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업들, 그리고 괄목할 만한 기술들, 이 5천만 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유독 자동차파는 이럴까요? 자동차 정보판, 까야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지 않은 무조건 내가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를 찾아서 혼내고 뭔가 소비자들에게 이러니까 조심해라 경고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코스튬 플레이 병이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개인적인 느낌을 나 솔직하게 얘기했다. 예, 좋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다수가 좋다 그래도 난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해야 되냐? 네, 그 취향 인정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 상품성이 전반적으로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보니 상대적인 우위에 있으나 뭔가 나의 취향과 나의 사용 용도에는 맞지 않아서 나는 이 제품을 선택하지 않겠다, 이런 평가라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는 최고라고 선정을 하고 있고 비교 평가를 과학적으로 하는 그런 해외 미디어에서 벤치마킹 기법을 사용해서 평가를 해본 결과 경쟁 모델이 없다라고 각종 사항을 다 몰아주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이제 중심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이쯤 되면은 그냥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된 평가는 예능으로 보세요. 재미로 보십시오. 그냥 이런 얘기도 있구나, 가볍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선택하고 구입하기 위한 지표로 보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채널은 그런 얘기도 한다 그래요. 왜 해외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데 국내 평가는 이렇습니까? 그러면 해외 모델은 전혀 다른 모델이 판매가 되거든요. 국내 모델과는 전혀 다른 차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막말입니까? 해외 수출 모델과 국내 모델이 그 나라의 법규에서 규정하는 세부 디테일 외에는 동일합니다.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입증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부분에서 해외 모델이 국내 모델과 소재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스테빌리티 컨트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팅을 달리 한다라는 증거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조차도 이렇게 라인을 분리하면서 생기는 비용이 너무나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한다는 건 비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니와 국내 사양과 해외 사양에서 차별을 둘 이유도 없다. 아니 제조사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본인들이 뭔가 국산차를 까고 지적하고 자신이 자동차의 결함을 짚어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지켜줄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전문성은 대단하다라는 뭔가 과시적인 콘텐츠로 그 배경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혹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주목을 끌고 나를 좀 봐달라는 정말 눈물겨운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동차 나쁘게 평가를 하면 국내에서 판매량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 정기적으로 광고를 주던 나를 잘 대접하던 알아서 나를 좀 잘 돌봐달라는 그러한 몸부림일 수도 있죠. 사실 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웬만하면 사람들과 적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내가 이 사람을 가볍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예기치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동차 관련된 기자, 유튜버들과의 친분은 저는 거기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친목? 그리고 그들과의 원활한 관계? 근데 뭐 별 이슈가 없었다 그러면, 긴장 관계가 없었다 그러면 뭐 친분을 유지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두루두루 사람들과 좋게 지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그들이 자신의 일에 전문성이 없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든 아니면 무지에 의한 결과이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대착점에 서서 긴장 관계를 초래한다? 이거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이러면 나중에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혹은 그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요만큼도 없습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일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제발 자동차를 평가하시려면 전문성을 좀 갖추셔야 됩니다. 모든 시승기가 전문적일 필요는 없겠죠. 일반 사용자들 차원에서 쉬운 시승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능에 해당하는 시승기도 있어야 되고, 잡담 같은 시승기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본질적인 가치, 상품성을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영역까지 들어오려는 사람이라면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상품성을 도대체 뭘로 평가를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똥꼬로 평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날 기분 상태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평가 못하면 자동차 리뷰를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죠. 이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건드려서 본인들이 자동차의 전문가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에 있다라는 걸 과시하시려는 분들은 본인들이 잘못 평가한 거에 대한 질책과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피해가세요. 하실 수 없으면. 왜 이렇게 매번 전 세계적인 유력 미디어들과 정반대의 평가들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느냐. EV9 사태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소비자분들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무려 19개입니다. 받은 상이. 그리고 3년 연속 세계 올해차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성과입니다. 미래의 전기차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대운이 튀었다. 뭔가 감을 잡고 이제 패스트 무버 수준을 넘어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엿보이게 해주는 정말 빛나는 성과입니다.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집안 단속부터 잘해야 되는데 이게 집안 꼴이 이렇게 어수선해가지고 해외에서 인정받고 들어와야 그나마 싫은 소리를 못하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EV9 나왔을 때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엿보이지만 야 이런 전기차 없다. 야 이런 뚱땡이가 이렇게 잘 달리고 승차감도 좋고 EGMP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서 이렇게 뛰어난 상품성을 보여준다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또 한 번 세계 올해차를 비롯한 역사를 쓸 수 있겠다.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된다. 이 얘기는 저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별의별 논란으로 EV9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아 주제에 그런 차를 기획을 해서 주제에 넘은 그런 가격표를 매겨놓고 상품성도 안 되는 차를 가져다가 온갖 구설수에 올라서 정말 치욕이란 치욕은 다 당했죠.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도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기준을 잡아주시는데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소비하시는 분들이 움직이시면 공급자들은 그 흐름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급자가 알아서 양질의 컨텐츠를 공급을 하는 게 맞는데 안 된다고 하면 이 소비자가 나서서 소비하는 분들이 나서서 분위기를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러한 극약 처분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작입니다. 결코 자만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초반 끝발이 무슨 끝발이다. 하지만 지금 현대 자동차 그룹을 보면 대규모 채용 앞세워서 그리고 또 모두가 전기차에서 한 발 물러서려고 할 때 결코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이 기회를 삼아서 완벽하게 프론티어로서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습니다. 네. 전사적으로 전기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우리가 잘 지켜보고 그리고 결함 사태라든지 리콜 사태 맞이하게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될 것인지 우리가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잘 지켜보면서 국산차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을 프론티어로서 리딩해 나갈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